자, 비트코인 한 번 더 급락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런 상황, 차트 상황만 봤을 때는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날봉상에서 기존까지 오파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828 고점 이후에 이 저점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가 상승 오파가 될 수가 없고 지금부터 전개 중인 게 오히려 하락 오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파가 다 나왔고 오파가 나오는 와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보통 오파 자체가 1파와 1대1로 나온다는 게 파동 균등의 법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28 고점부터 가격 범위를 지정해 보았을 때 파동 균등의 법칙 1대1 이론이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 우리는 58K 권역까지 추가 하락을 봐야 한다. 하지만 1대 0.618만 나오는 경우 62K에서 절단을 내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떨어진 각도 자체가 파동의 절단을 얘기하기 조금 애매해져 버린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만큼 여러분, 지금부터는 양방향 기준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종전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결국 62K가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오파 절단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상 말씀드렸던 대로 흘러갔죠. 여기서 약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거 믿지 마셔라, 결국 숏이 정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1시간 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4시간 봉상에서 우리의 지지 구간을 먼저 표시를 해보자면 제가 잡아드렸던 지지 구간이 두 가지였죠. 이렇게 직전 꼬리 직후 꼬리 한 자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전 꼬리 직후 꼬리 한 자리였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상단 구간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1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띄워주는 형태로서 약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반등 치고 바로 죽어버리는 형태가 나왔죠. 하지만 이 바로 죽어버리는 형태가 너무 급격하게 죽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단을 내야만이 62K 권역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절단이 왜 납니까? 자, 이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단의 발생 가능성, 이게 증폭된다라고 하죠. 자, 하지만 너무나도 급격한 고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락 모멘텀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브리핑을 통해서도 경고드렸던 내용이죠. 61홍은 일단 취소해주세요. 너무 고각으로 떨어지니까 절단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2K 권역에서 절반 추가로 익절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포지션 보시면 마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의 반을 추가로 익절했고 지금 나머지 25% 분량에 대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부터는 여러분 방향 찍고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파의 길이를 측정해 보았을 때 0.618 라인까지가 어딥니까? 77K 권역까지 이런 식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길이를 64K부터 갖다 붙여봤을 때 지금 62K 권역이 나옴으로써 1파, 5파, 0.618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활용하면서 절단을 내주기에는 이게 너무 고각도로 떨어져 버리면서 절단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58K까지 빠지느냐 혹은 여기서부터 새로의 반등을 시작하느냐,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기준점을 잡아두신 채로 양방향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존까지 테더 도미넌스 하나 알려드렸었죠. 볼륨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단기적인 저항선을 하나 설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기 저항선에 대해서 1차적인 저항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뚫어버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약조정은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수가 많은 환경이다. 58K까지 하락을 1대1 하락을 메인으로 잡고 가되 대응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을 통해서도 절단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대응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 메인 시나리오는 58K 하락, 이 시나리오 철폐 기준은 테더 도미넌스에 대한 리테스트, 그리고 4시간 FVG 어딥니까? 여기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대한 강한 돌파가 있어줘야 합니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 한밤중에 베르사유궁에서 프린터 기반으로 종전 MOU를 서명한 이런 식의 이슈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그 브리핑룸 입장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차트만 봤을 때는 58을 절단 냈는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파악하고 58K까지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합니다. 외부적인 이슈로 눈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FOMC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인상으로 전환하는 이런 식의 액션이 나왔죠. 거기에 더불어서 STRC 이건 뭡니까? 스트래티지입니다. 여러분, STRC는 비트코인 매집하는 기업 스트래티지의 우선주인데 얘네 액면가가 $100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STRC 검색해봤을 때 지금 $88죠.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방식이냐면 $100보다 위에 있을 때 이 STRC 주식을 발행해서 팔아먹는 그 돈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다시 회사를 굴리겠다라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깨졌죠. 이게 100불 언더로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비트코인 매수용 ATM 발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보고 야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못하는 시즌이네? 그럼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58K까지 하락, 1대1 하락 절단의 실패까지 지금은 메인 시나리오를 잡아둬야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죠. STRC가 액면가 이상에서 거래될 경우 시장가 수시 발행을 통해 신규 주식을 발행하고 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 왔다. 근데 지금 액면가를 크게 밑돌면서 이 구조에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시점 호재를 살펴본다면 종전 기반으로 유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 여기에 더불어서 나스닥까지 반등해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암흑 속에 있습니다. 이번 급락으로 잡혀나온 이 4시간 FVG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형태가 나와준다면 58을 절단 냈나?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점 갱신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1파와 5파가 파동 균등의 법칙대로 1대1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에는 우리는 58K 라인까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습니까? 일단 우리의 목적지였던 이 4시간 FVG에 도착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놨죠. 모를 때는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모르는 순간들이 찾아를 옵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확정적으로 찍을 수 있을 때 이때 매매 잘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수익률 얼마 나고 있습니까? 118% 나고 있고 이 매매 하나로 $7,000 가량 먹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 트럼프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로 인해서 장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으로 발전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가 나오고 나서 판단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이다. 다만 메인은 여러분 왜 5파 절단이 일어납니까? 보통 5파 절단이 나오는 상황은 3파가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1파죠. 1파 길이를 한번 잡아본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보통 3파가 1.618까지만 전개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에 1.618까지만 전개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번은 1.618에서 추세가 가속되면서 2.618까지 낙하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추세 가속으로서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5파 절단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실제로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다면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절단 가능성은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아직까지 롱 트라이를 하기는 위험하다. 롱을 잡고 싶으면 추격롱, 돌파롱을 봐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고강 낙하가 나왔죠. 5파 절단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절단은 보통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모멘텀이 부재했으면 급락이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날봉으로 카운팅해봤을 때 여기서 4파가 끝이 났습니다. 5파가 하루 이틀 3일 지났습니다. 오늘이 4일 차인데 여기서 바로 절단 얘기를 하기는 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1파, 5파 1대1 하락 나오는
하려면 58K까지 빠지는 저점 갱신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4시간 봉상에서 잡혀나온 이 FVG, 저항 FVG 얼마입니까? 63부터 638입니다. 630부터 638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대한 강력한 돌파를 해주면서 이 고점을 따주는 형태가 나오면 상승 구조의 변곡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나왔던 만큼 강력하게 뚫어주는 형태가 나와줘야만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 630에서 638 이 구간에 대한 돌파 형태를 봐야 알 수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고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질문사항 요청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영상까지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